예를 들어서 아주 멋있는 우리나라의 비싼 건물을 가도 주차장에 물 떨어지는 거 볼 수 있다고. 왜 떨어져? 대기업에서 그 돈을 엄청 들여서 지은 거 왜 떨어져?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민원 상대 수백 수천 번 해봤어. 지금까지 건물을 산 게 40번이 넘고 거기다 지금 9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야. 진짜 전문가라면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자 말만 들어도 좀 그렇죠. 저도 이런 얘기 하는 거를 별로 막 환영하진 않습니다. 내가 한 게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드러나 놓고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죠.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꼭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2022년 6월 7월 강남구 전체 빌딩 거래 내역이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 어제 이제 태풍도 왔다 가고 했잖아요. 난리가 났지. 강남이 난리가 났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건물 중에서도 누수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산 것 중에 그런 건물도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뭔 도움이 되냐 하겠지만, 더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건물은 준공하는데 여러 건물들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뭐 1년 내에 준공하는 건물들도 있고 더 오래 걸리는 건물들도 있고 다양해요. 건물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건물을 짓는데. 근데 짓기 시작해서 다 짓고 준공이 떨어져서 입주를 해서 쓰고 있는 건물들은 문제가 없을까? 완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술로 치면 전자제품, 뭐 자동차 이런 것들, 제일 완성도 높은 회사에서 만든 물건은 고장이 안 날까? 그게 없다면 AS 센터라는 게 없겠지. 중요한 건 내가 그 물건을 사서 쓰면서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잘 고쳐주냐, 빠르게 대응이 되냐, 그리고 내가 불편함 없이 쓸 수 있게 해주냐가 이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해주고, 이 물건이 그만한 가격을 갖고 있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건축물은 한두 푼이 들어가지 않죠? 뭐 핸드폰이나 전자제품 해봐야 뭐 몇 천만 원, 뭐 차 비싸봐야 몇억 하잖아요. 강남 건물 100억 시작입니다. 건물이랑 차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하지만, 이 높은 가격의 건물들도 지어놓으면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이 새는 거, 결로가 있는 거, 그 외에 뭐 다른 정기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보다는 이 물에 관련된 것들이 하자가 문제가 더 크게 되는데, 이 건물을 지어서 물이 새면 잘못 지은 것인가, 아니면 잘 지었지만 물이 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 난 사실 이 둘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30번 넘게 지어보면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어요. 물이 새. 물이 어디서 나와? 떨어져. 뭐야 이거? 귀신이 코칼로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건물을 다 지었고 골조를 올리면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도 그렇지만 옥상에 물 빠진 데를 막고 물을 한 이 정도를 잡아놓고 며칠을 둬요. 그럼 이제 안 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이 이제 물이 안 새겠다 생각하고 이제 공사를 한단 말이죠. 내외부를 공사를 해요. 근데 내외부를 하고 나니까 어디선가 물이 새. 그럼 이거는 옥상에서 새는 건 100% 아니겠죠? 그럼 어디선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외벽에서. 뭐 예를 들어 꺾인 부분이 있으면 거길 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부 마감에 틈이 있거나 뭐 이런 데서 오는 거란 말이고, 그런 것도 100% 알 수 있지 않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주를 가는 시대인데 그것도 못해?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직접 공사장에 가서 제가 다 코킹 쏘고 그 사이에 뭐 자재 넣고 이렇게 하면 안 새게 할 자신 있어요. 저는 막 그런 정도로 막 까다로운 스타일이니까, 제가 직접 다 시공을 하면. 근데 공사는 제가 아무리 까다로워도 현장 소장님이 좀 덜 할 수도 있고, 현장 소장님이 아무리 까다로워도 해당 작업을 하는 사람이 덜 꼼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현장을 계속 보고 있어도 그 와중에 뭘 하고 덮으면 몰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책임감 있게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느 부분은 코킹 쏘다가 좀 살짝 대충 쐈는데 뭐 이 정도는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는 건물을 지어놓고 나야 알아. 예를 들어서 아주 멋있는 우리나라의 비싼 건물을 가도 주차장에 물 떨어지는 거 볼 수 있다고. 왜? 왜 떨어져? 대기업에서 그 돈을 엄청 들여서 지은 거 왜 떨어져?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일들 때문에
하자가 생겨.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그러면 준공을 했으니까 건설사는 이제 다 했지? 이제 준공검사 떨어졌어? 끝!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왜? 건설사에서도 건물을 지으면 이 중요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그 보증이 10년까지야. 골조나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10년까지 보증을 해줘. 근데 중요한 거는 즉시 응대가 잘 안 된다는 거지. 어떤 회사는 잘 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 이미 다 돈 받았거든. AS 해준다고 돈 더 받는 게 아니거든. 내가 돈을 몇십억을 들여서 십몇억을 들여서 뭐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일 거 따지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결국엔 여기 마이너스만 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물의 준공은 적어도 얘가 지어져 놓고 준공이 떨어지고 적어도 3년까지는 두고 보면서 문제가 있는 걸 케어해 주는 게 준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건물을 지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3년 안에 다 나와. 첫 해에 물이 안 새더라도 둘째 해 나올 수도 있고 셋째 해 물이 나올 수도 있어. 왜? 물이 여름에 왔는데 거기 어디에 고여서 겨울이니까 얼었다가 그 부분이 좀 팽창돼 가지고 여름에 또 녹으면서 물이 나오기도 해. 3년 안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나와. 그럼 그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깔끔하게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고 그게 고질병으로 가기도 해. 내가 생각하는 건 전자야. 대부분의 경우에 건물 처음 지어보는 분들은 건물 지었으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로 생각을 해. 맞지. 그렇다면 삼성에서 나오는 전화도 AS센터라는 게 없어야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 중요한 건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완벽하게 만드느냐. 준공하고 나서 3년의 기간 동안 그거를 케어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그 뒤에는 문제가 없게 만드느냐가 나는 아주 중요한 전체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그래서 비가 와서 문제가 생겼어? 우리는 적극 대응을 해. 태풍 바로 오기 전날 비 오는 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즉시 출동이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것. 지어놓고 땡이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잘 하는 것까지가 건물을 잘 짓는 것. 근데 대부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응대를 잘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응대를 잘 안 해줘. 그리고 건물 지은 회사에서 응대를 잘 안 해주면 다른 데다 의뢰하면 또 응대를 잘 해주냐. 잘 손 안 대려고 해. 왜? 어떻게 지었는지 본인들이 모르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건드는 게 제일 쉽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은 건물 중에서도 누수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적극 대응해서 3년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까지가 전 준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관리라기보다는 그거는 건물이 완벽해지는 과정 중의 일부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근데 내가 가끔은 뭐 뭔가를 하려고 하고 좋은 부분 뭐 목표 지향 그리고 어떤 걸 이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불편한 일을 얘기 안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저거 쉽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어서 사실은 오늘 그 안에 있는 실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해결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고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많이 하다 보면 뭐든지 많이 다루다 보면 잘 찾게 되지. 예상되는 몇 군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없다고 하고 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겨. 그럼 물이 나오는 양, 위치에 따라서 예측을 해서 했는데 또 새. 그러면 또 다른 예측 한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나오면 여기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한 번에 딱 알진 어려워 사실은. 많은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은 이 얘기를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여러 번 했어도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나타나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돈을 주고 의뢰를 하신 분은 처음 짓는 경우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된다 따지고 속상해하고 화내고 이럴 수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잘 대응해줘야 되지만 대응을 잘 안 해줬을 때 이분이 더 막 감정적인 것도 그렇고 화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건물이 문제없게 되는 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해야 된다.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오늘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